그 이산화탄소를 격리시켜준다는 점에서 고래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유용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주제야. 심지어 나무보다도 더 유용하대. 1번 문장. 웨일이 고래란 뜻이야. 그래서 고래들은 하일리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 벨이랑 똑같은 뜻으로 해석해줘야 돼. 매우 efficient가 뭐지? 그치, 효율적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at carbon storage라고 하면은 카본이 탄소거든. 그리고 storage는 저장. 그래서 탄소 저장에 있어서 고래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래가 만약에 죽으면은 각각의 고래니까 이제 한 마리 고래 얘기하는 거야. 한 마리의 고래가 격리시킵니다. 시퀘스터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격리하다라고 외워보자. 자, 뭐를 격리하냐면은 평균적으로 30톤 정도의 탄소. 근데 다이옥시드가 이제 뒤에 붙으면은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야. 카본 다이옥시드. 30톤, 평균적으로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킵니다. 자, 저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시퀘스터? 이것도 분리시키다라는 뜻이긴 해. 그 밑에 이거 카본? 이산화탄소. 맞아. 이거 그냥 이거 자체가 이산화탄소고 카본만 나오면 탄소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이 안 끝났고 콤마 테이킹이 있어. 자, 콤마 테이킹은 이제 분사구문이지. 그러면은 분사구문 찾았으면 우리 뭐 해야 되지? 뭘 찾아야 되지 또? 연결된 문장에 주어를 찾으면 돼. 그래서 이 연결된 문장의 주어가 각각의 고래지. 그래서 각각의 고래가 차지하는 거야. 근데 차지한다라고 해석하려고 보니까 뒤에 아웃이 있네.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이 뭐지? 빼내는 거지.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그 보유하고 있었던 30톤의 탄소를 빼내는 거야. 자, 뭐로부터 빼내냐면 그 애트모스피어는 그 우리 대기 있지. 대기로부터 빼낸대. 얼마 동안? For centuries 하면은 수세기 동안, 몇 세기 동안, 몇백 년 동안이지, 그치? 자, 그래서 한 마리의 각각의 고래가 평균적으로 30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킨대. 죽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그 격리시킨 탄소를 대기로부터 수백 년 동안 또 테이크아웃, 빼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물이야. For comparison,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the average tree, 평균적으로 나무 하나는 흡수합니다. absorb, 흡수하다. 자, 무엇을 흡수하냐면 오로지 48파운드 정도의 CO2도 이산화탄소지. 그래서 48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year, 매년 흡수를 합니다. 우리 나무가 굉장히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에 도움되는 그런 존재였잖아. 근데 from a climate perspective, 기후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각각의 그러니까 고래 한 마리가 is the marine, 해양의 equivalent, 상응하는 존재다. 뭐에 상응하는 존재냐면 몇천 그루의 나무에 상응하는 존재래. 뭐가? 고래 한 마리가. 그러니까 나무가 도와주는 그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보다 고래가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래는 몇천 그루의 나무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해양에서. 알겠지? 근데 여기 이게 문법이 조금 어려운 게 equivalent는 형용사거든? 근데 앞에 더가 붙었잖아. 그래서 이게 더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거는 더 플러스 형용사 용법을 따라서 명사가 돼. 알겠지? 더 플러스 형용사. equivalent는 형용사니까 근데 앞에 더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그냥 상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한 마리의 고래는 몇천 그루의 나무에 상응하는 것인데 근데 고래가 해양에서 살고 있으니까 해양에 상응하는 것이다. 바닷속에 사는 몇천 그루의 나무에 상응하는 존재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각각의 고래 이꼴 몇천 그루의 나무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나무보다 더 유용한 애였네. 자, 고래들은 또한 도와줍니다. 자, 무엇을? 시퀘스터 또 나왔어. 격리하다. 그치? 격리하다. 그런데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었는데 help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이거 동사원형 말고 또 뭐도 나올 수 있었지? to? 부정사. 그래서 help sequester도 맞지만 help to sequester라고 변형이 돼도 맞는 거야. 고래들은 격리시키는 것을 또한 도와줍니다. 탄소를 격리시키는 것을 또한 도와주는데 by ing 뭐뭐 함으로써 비옥하게 함으로써 fertilize라고 하면 비옥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바다를. 자, 어떨 때 바다를 비옥하게 해줌으로써냐면은 뭐 할 때 바다를 비옥하게 해주지? 그들이 배출할 때 무엇을? nutrient rich. 그치, 영양학적으로 리치한 거니까 풍부한 거지. 풍부한 쓰레기니까 몸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게 뭐야? 배설물이지. 그래서 이제 고래는 이제 배설물도 영양소가 풍부하대. 자, 그래서 배설물을 이제 배출할 때 바다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탄소를 격리시키는 걸 또 도와준대. in turn. 그래서 결과적으로가 이제 접속사야. 접속사가 들어간 분사 구문이야. 결과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무엇을? 피토플랑크톤 populations라고 하면은 그냥 그 미세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그런 개체수를 또 증가시켜주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 여기 이제 콤마 위치가 있잖아. 플랑크톤 populations 뒤에 이제 이렇게 콤마 위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이라고 먼저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also sequester 또 격리시킨대. 왜 직사각형이 안 되지? 자, 또한 이제 격리시키는데 탄소를 또 격리시킨대. 그러고서 어떤 결과를 낳냐면은 몇몇의 과학자들이 이제 to cool down 부르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고서 과학자들이 이 과정들을 the engineer 이런 고래들을 the engineers of marine ecosystem 해양 생태계의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결과를 이끌었다는 거야. 일단은 해석을 해봤는데 이제 천천히 분석을 해보자. 5줄이야 문장이. 자, 고래들은 또한 탄소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을 도와준대. 그들이 영양학적으로 풍부한 배설물을 배출할 때 바다를 또 비옥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탄소를 배출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이런 영양학적으로 풍부한 배설물을 배출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도 늘어나는 거야. 근데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도 늘어나니까 또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탄소를 또 격리를 시켜주는 거야, 얘가. 그래서 되게 좋은 역할을 계속 이어서 해주는 거네. 자, 이제 문법적으로 봐볼게. 이거 아까 쌤이 분사구문이라고 했잖아. 근데 분사구문이면은 뭐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연결된 문장의 주어는 여기에 있지. 그래서 그들이 배출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들이 뭐냐면 고래들이겠지. 고래들이 증가시켜주는 거야.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를. 그리고 여기서 콤마 위치는 또 뭐가 탄소를 격리시켜 주냐면 앞에 나온 선행사겠지.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가된 개체수.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여기 표현을 콤마 위치가 수식해 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났다는 것이 또 탄소를 격리시켜 줄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수명사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하자.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 여기까지만. 개체수들이 또한 탄소를 격리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복수로 나왔으니까 여기가 복수 선행사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복수 동사로 나온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짝대기는 그냥 수식어야. 그래서 이 과정들이 몇몇 과학자들로 하여금
고래들을 해양 생태계 엔지니어로 부르게 했다라는 거야. 고래 별명이 생겼네, 그치? 해양 생태계 엔지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2019년에 에코노미스트 경제학자, 어떤 경제학자냐면은 이 IMF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estimated 평가를 내렸대. 가치를. 무슨 가치? 이 해양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 내린 거야. 근데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해양 생태계의 가치냐면은 provided by each whale 하면은 각각의 고래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그러니까 각각의 고래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해양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at over 2 million USD 미국 달러로 한 200만 달러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야. 고래가 이렇게 탄소를 격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환경에 굉장히 유익하잖아. 그런 서비스들을 고래가 제공해준 이런 서비스를 평가를 200만 달러로 평가를 내려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밸류를 of the ecosystem services가 수식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ecosystem services가 provided한테 수식을 또 받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분사구문이어서 서비스 입장에서는 고래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과거분사로 나온 거야. 제공이 되어졌으니까.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콜이라고 하면 콜만 보고서 부르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뒤에 콜 뒤에 for가 나오잖아. 앞으로 요구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요구하다 하면 require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 그 단어랑 똑같은 거야. require.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a new global program. 새로운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한 프로그램이냐면 economic incentives. 경제적인 인센티브, 경제적인 보상책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왜? To return whale population. 자, 고래의 개체수를 되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되돌리기 위해서? To pre-industrial whaling labors 하면은 pre는 이제 이전에란 뜻이거든. 그래서 industrial이라고 하면 산업화. 산업화 이전의 고래잡이 수준으로 고래의 개체수를 되돌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보상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고래가 이렇게 우리 환경에 유익한데 고래를 우리 산업화 이전의 개체수만큼 다시 되돌리자. 그러면 환경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라고 경제학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무엇으로써? As one example. 자, 하나의 예시로서. 근데 무슨 예시냐면은 of a natural based solution. 자연 기반의 해결책의 한 예시로서. 근데 뭐에 대한 자연 기반의 해결책이냐면 그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있어서 자연 기반의 해결책의 한 예시로서 우리 고래 개체수를 산업화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알지?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만들자고. 자, 그래서 calls are now being made. 이러한 요청들이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동사 모양이 좀 이상하지? 비빙 PP로 되어 있어. 이게 좀 어떻게 된 이제 문장이냐면은 수동태긴 해. 수동태긴 한데 근데 진행형인 거야. 그래서 이 진행형의 모양에다가 수동태를 합성을 하는 거야. 이 형태를. 그럼 만들어지는 게 앞에 비동사 나오고 이 두 번째 B는 ing로 합성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뒤에 pp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비빙 pp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거야. 비빙 pp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뭐뭐 되는 중. 뭐뭐 되는 중. 그래서 이런 요청사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비빙 pp. 알겠지?
자, 무엇을 위해서? For a global whale restoration. 전 세계적인 고래 복구를 위해서. 이런 요청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알겠지? 복구 프로그램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고래 복구 프로그램 만든 이유가 뭐야? 기후 변화를 슬로우 다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글을 이제 다 정리를 해보니까 고래가 탄소 격리에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래 개체수를 늘려서 우리 기후 변화 좀 더디게 이제 나게 하자. 이거는 목표가, 그치?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해 안 가는 문장이 있었어? 없는 것 같아? 우리 서론 본론 결론 정리하고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 자, 서론을 보면은, 자, 고래는 탄소 저장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게 이 글의 메인이야. 알겠지? 다음에 왜 이제 탄소 저장에 효율적이냐면은 고래가 죽을 때 평균 3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수세기 동안 격리해 주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고래, 그러니까 한 마리의 고래가 수천 그루의 나무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까 이퀴벌런트라는 문장 나온 거. 그리고 세 번째, 영양분이 풍부한 배설물을 내보내서 그래서 바다를 비옥하게 하고 탄소를 격리시켜줘. 그런 과정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도 늘어나서 또 탄소를 격리해줘.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고래를 해양 생태계의 기술자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고래는 미화 20만 달러의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 기반 해결책으로 고래 보건 프로그램을 계속 요구 중인 거야. 왜? 고래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후변화를 좀 늦추기 위해서.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서 29번을 봐볼게. 다음 질문. 오늘 네 지문 중에서 29번이랑 맨 마지막 지문이 좀 짜증날 수 있어. 이해하는데 또 너무 좀 복잡하다 느낄 수 있어. 여기도 좀 꼼꼼하게 봐볼게. 조직 안에 그 다른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예시로 학교라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은 학교 안에도 다양한 부서가 있지. 학교라는 조직은 하는데 그 속에 다양한 부서가 있어. 다양한 부서에 다양한 운영 방식이, 다양한 특징이, 다양한 문화가 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인데 한번 봐볼게. 자, from an organizational viewpoint. 자, organizational은 조직적인이란 뜻이야. 조직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of how any organization 자, may contain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 자, 항상 원오프가 나오면은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가 붙어야 돼. 왜냐면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뭐뭐들이니까 복수명사로 나와야 되는 거야. 뭐뭐들 중 하나. 그래서 뭐 중에 하나냐면은 the most, 가장 fascinating. 이거 그 저번 지문에 나오지 않았어? fascinate. 아닌가? attractive랑 똑같은데 가장 매력적인.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야. 근데 무슨 예시들이냐면은 자, of how any organization. 자, 어떻게 어떠한 조직들도 may contain, 포함할 수 있냐? 무엇을?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조직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 하나에 많은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일치는 항상 원오프의 원에다 수일치해줘야 되고, 동사는 단수 동사지. 원이 단수니까. 그 예시들 중에 하나가 is, 투부정사 하는 거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거야. 무엇을? 기능적인, 펑셔널 기능적인 실행을 인식을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실행이냐면은 of different department within the organization 하면은 그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부서의 기능적인 실행을 인식하는 거야.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다 했잖아.
거기 그 부서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겠지, 기능이랑. 그런 거를 인식하는 게, 아, 어떻게 한 조직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지? 를 이해하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거야. 자, 문법적인 거 한번 봐볼게. 자, 원오프 복수명사 나오면 무조건 단수동사 수일치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원오프 뒤에 복수명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오브 전치사지. 전명구가 이그젬플스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브 뒤에 명사 나오는 게 국룰이야. 왜냐면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게 국룰인데 어떻게든 내가 문장을 좀 넣고 싶어. 그러면은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누가 있을까?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애는 의문사야. 그래서 의문사를 문장 앞에 붙여주면은 이 문장도 그 명사처럼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의문사 하우가 들어간 거야. 의주동으로 기억해주면 돼. 의주동은 명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전치사 뒤 오브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뭐에 대한 예시냐면 어떠한 그 조직들도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 중상고라는 한 학교에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 1학년 1반의 문화가 있고 1학년 2반의 문화가 있고 어떻게 그러지? 그거를 이해하는 매력적인 방법 중 하나는 중상고라는 조직 내에서 각각의 부서들의 기능적인 실행을 이해하는 거야. 1학년 1반의 특징, 1학년 2반의 뭐 기능 이런 거 각각의 고유의 그런 특징들을 이해해주는 게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자, 2번 The bearing도 barriers랑 똑같은 뜻이야. 다양한 부서와 디비전은 뭐 과라고 생각하면 돼. 부서나 과나 비슷한 말이야. 다양한 부서나 뭐 다양한 과, 근데 그 한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과들은 will inevitably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지금 주어가 부서랑 그다음에 과, 얘네들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볼 것입니다. 어떠한 주어진 상황들을,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중상고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각각의 반들이 그 상황을 볼 거래. 어떤 시선으로 볼 거냐면은 their own biased, 편향되어지고 prejudiced, 편견에 가득 찬 어떤 관점으로 봐줄 거라는 거야. 그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1학년 1반이랑 2반이 싸웠어. 근데 1반이 잘못한 일이었어. 그러면은 이게 각각의 반들이 보기에 그 사건을 편향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 1학년 1반은 그래도 우리 반 애니까 우리 반에 유리하게 이렇게 생각해줄 거고, 1학년 2반은 우리 반 학생의 이제 편을 들어주면서 그쪽으로 편향되게 바라봐 줄 거지. 자, 그래서 3번 A department and its member.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그 멤버들 있지. 걔네들은, 부서의 구성원들은 will acquire, 습득하게 될 거래. acquire는 쉽게 생각해서 get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무엇을 습득할 거냐면은 터널 비전, 터널 시야 현상을 습득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터널 시야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which disallow them, 그들을 allow, 허락하지 않는 거지. 뭐 하도록 허락하지 않냐면은 사물을 as others see them,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거야. 터널이 뭐야? 되게 폐쇄적인 공간이잖아. 그래서 그 폐쇄적인 그런 느낌으로 계속 모든 거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관점으로만 폐쇄되게, 좁게. 자, 그래서 그런 터널 시야 현상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어떤 사물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지. 그리고 여기 문법적인 거 보자면은 앞에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어. 근데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지. 관계대명사는.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주어 자리가 불완전해. 그래서 이 위치는 주격관계 대명사인 거야. 이때는 대수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터널 비전이라는 선행사에 수일치하여 디살로스가 단수로 나온 거야. 알겠지? 비전이 단수니까. 그리고 여기서 2번 댐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댐이 의미하는 거는 앞에 나온 그 띵즈 얘기하는 거야. 사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물을 보는 것처럼
다양한 시선에서 사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터널 시야 현상인 거지. 그래서 우리 반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 약간 반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같은 팀의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다른 반 애들은 약간 좀 적대적인 느낌이 있잖아, 우리 반 애들보다. 그래서 그 터널 시야 현상에 갇히기 쉬워. 다른 반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못 보게 해. 어떤 사건을 못 보게 하는 게 바로 터널 시야 현상인 거지. 4번 문장. 더 베리는 앞으로 바로 그라고 해석하면 돼. 더 베리 뒤에 명사 나오거든. 그러면 바로 그 명사라고 해석하는 거야. 바로 그 구조가 무슨 구조? 그 조직의 바로 그 구조가, 그러한 구조가 터널 시야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가 can create,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The choice of whether. 자, 어떤 선택지냐면은 whether이 뭐지? 그치, 인지 아닌지. 그 구조가 is mechanistic, 기계적인지 아니면 organic, 유기적인지, 그거에 대한 선택도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a profound influence, 깊은 심오한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대. 뭐에 있어서? 갈등 관리에 있어서. 알겠지? 그래서 이 구조, 조직 내에 있는 이 구조의 특징이 기계적인지 유기적인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도 갈등 관리에 깊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자, 여기 문법적인 거 한번 보자면은 초이스를 전명구가 수식해주고 있어. 근데 아까 쌤이 그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문장을 굳이 내가 끼워 넣고 싶으면은 의문사 쓰라 그랬잖아. 근데 사실 접속사도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문장을 명사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의주동으로 쓰거나 접주동으로 쓰거나 하면 돼. 이 whether는 접주동이야. 그래서 전치사 오브 뒤에 올 수가 있었다. 그 구조가 기계적인지 유기적인지, 기계적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쉽게 말하면 그냥 꼰대, 수직적인, 그리고 유기적인은 굉장히 이제 좀 MZ 스타일, 되게 그 수평적인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구조가 수직적인 분위기인지 수평적인 분위기인지에 대한 그런 선택도 갈등 해결, 관리에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터널 시야 현상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은 그러면 이 조직의 그 약간 스타일이 갈등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케닉이 무슨 머케니스틱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다음에 올게닉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하고 마무리가 될 거야, 이 글이. 자, 이 머케니스틱 기계적인 구조, 이 꼰대 같은 구조, 수직적인 구조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vertical, vertical이 수직적이냐? 수직적인 hierarchy,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 이런 수직적인 위계 질서 분위기에서는 규칙이 되게 많겠지, 그치? With many rules. 그리고 버티컬이라는 말 들어봤어? 옛날에 학교에는, 그러니까 요즘엔 블라인드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생겼잖아, 날들이. 근데 그 버티컬은 수평적으로 돼. 아니지? 이게 수평이고 이제 수직적으로 돼 있어. 옛날에는 학교에 이런 블라인드가 수직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거를 버티컬이라고 불렀어, 그냥. 그래서 쌤은 학생 때 이거 버티컬이 수직적인 거를, 수직적이란 뜻을 가졌다는 거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 요즘에는 근데 수직적인 블라인드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그 기계적인 구조에서는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규칙을 가진, 그리고 많은 절차를 가진, 그리고 많은 수준의 관리를 가진. 자, 뭐가 포함되어진? involved, 뭐가 포함되어졌어? in many decision making, 많은 의사 결정이 포함되어진. 자, 꼰대 집단이니까 쓸데없이 규칙도 많고 절차도 많고, 그 다음에 의사 결정에 포함되어질 때 필요한 그런 많은 그런 관리 같은 게 있겠지.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involved는 그 관리, 이런 거 매니지먼트나 뭐 절차 아니면 규칙 이런 거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나온 거야. 과거분사로 포함되어진. 자, 그러면은 이제 유기적인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야. are more horizontal. horizontal이라고 하면은 수평적인, 대등한. 그리고 지평선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수평적인, 좀 더 수평적입니다. in nature, 본질적으로, 사실상, 본래 되게 수평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 콤마 where이 나올 거야. 콤마 where. 자, 근데 여기서 where이 나왔다는 거는 왜일까? 이거 where는 관계부사고 위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은 뒷문장이 어떻게 나왔길래 where이 답인 거야? 그치, 완전한 거. 오, 잘 기억하고 있어. 자, 뒷문장 완전할 거야. 자, 뒤에 주어가 decision making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less centralized가 주격 보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기적인 그런 구조는 본질적으로 수평합니다. 더 수평합니다. 그런데 그 유기적인 구조에서 의사결정이 덜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그리고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다. 주격보가 지금 2개나 있네. 병렬 구조. 자, 어디로 이제 퍼져 있냐면은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 하면은 그 구조 조직이라는 그 비행기로 이렇게 탁 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이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딱 그 중심부에 있는 좀 위계질서적으로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한다는 소리지. 근데 중앙 집중화가 덜 돼 있다라는 거는 비교적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평적인 분위기고 그래서 유기적인 구조라고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여기 혹시 질문 있어? 없어? 그럼 서로 한번 봐보자. 자, 어떤 조직이 처음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어떤 조직이 어떻게 많은 다른 문화 유형들을 포함할 수 있을까? 정답은 조직 내 다른 부서들의 기능적 운영을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그 조직 내 다양한 부서들 있잖아. 그 다양한 부서들의 특징을 이해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내 다양한 부서학과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편향되고 편파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왜냐면은 자기만의 문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집단에만 내가 유하잖아. 그치? 외 집단은 좀 적대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터널 시야 현상 때문에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과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과가 되게 기계적이고 꼰대 같은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유기적이고 굉장히 이제 수평적인 분위기인지 이런 특징도 있겠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또 갈등 관리에 큰 영향이 이제 끼쳐질 수 있다. 기계적인 게 뭐라고? 많은 규칙, 절차, 관리가 있는 수직적 위계. 쉽게 말해서 꼰대 같은 분위기. 유기적인 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수평적이고 덜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이 조직 전반에 걸쳐 펼쳐지는 그런 분위기.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구조마다 아니면 조직마다 과마다 이런 특징들이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이해를 해야 갈등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 넘어가서 37번을 보자. 이거는 이제 쉬운 내용이야. 왜냐면은 그 궁금했을 수도 있어. 내 목소리를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건지, 어떤 경로로 인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경험 있잖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 목소리랑 그다음에 녹음되어진 내 목소리랑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왜 다를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 6번째 문장의 주제가 되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데는 2가지 경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인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목소리 인식 그런 내용이야. 첫 번째 한번 봐보자. 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너 놀란 적 있어? 뭐 해서? To hear a recording of your own voice. 너의 목소리에 레코딩, 녹음, 그치? 녹음을 듣고서 너 놀란 적 있어? You might have thought. 너 아마 생각할 거야. Is that really? 이거 진짜로 what my voice sound like?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렇게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what에 대해서 보자면은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선행사 없어. 잘했어. 그 다음에 뒤에 문장 완전 불완전? XX일 때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like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로 끝나면 불완전한 거야. 전치사 뒤에 무조건 명사로 마무리가 돼야 완전한 문장이야.
자, maybe 아마도 너의 accent, 너의 억양은 is more pronounced, 좀 더 pronounced, 강조가 되어져 있을 거야. 이게 강조하다라는 표현이 스트레스도 강조하다라는 표현이 있어. 스트레스? 그 내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그 뜻도 있지만 사실 강조하다라는 뜻도 있어. 스트레스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스트레스로. 자, 어디에서 강조가 되어졌을 수 있냐면은 그 녹음에서 강조가 되어졌을 수도 있어. 뭐보다? 너가 인식하는 것보다. 그래서 너의 억양이 너가 실제로 인식하는 것보다 녹음에서 더 강조가 되어질지도 모르지. 아니면은 너의 목소리가 더 높아. 뭐보다? Then it seems to your own ears 하면은 너의 귀에서 이제 들리는 것보다 너의 목소리가 더 하이톤일 수도 있지. 자, this is of course. of course가 중간에 들어간 거야. 자, 물론 this is quite a common experience. 이거 꽤나 평범한 경험이지. 누구나 다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자, the explanation. 이 설명은 왜 녹음할 때 목소리랑 실제 내가 느끼는 목소리랑 다른지에 대한 이런 설명은 is actually 실제로 fairly 꽤 simple 간단한 것입니다. 그 간단한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A번 There are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두 가지 pathway 경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 there is, here is 이 표현은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스위치 맞춰야 돼. 두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자, 어떤 경로냐면은 through which 어떤 경로? We perceive our own voice.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는 거야. 언제? When we speak.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여기서 문법적인 거 한번 봐보자. 지금 이 through which 때문에 이게 뭐지? 이렇게 싶었을 텐데 우리가 전치사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 그냥 전치사인 것만 인식을 하면 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which잖아. 자,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쌤이 뭐라 그랬지? 관계부사라고 했지. 관계부사. 그래서 이거는 관계부사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만 다 파악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잘못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 전치사의 종류는 상관없어. 전치사의 유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through which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뒤에 문장은 완전하지. we 주어, perceive 동사, our own voice 목적어 완전하니까. 그래서 그냥 which가 아니라 전치사 through를 써서 through which가 된 거야. 알겠지? 두 가지 경로가 있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뭐야? 하나는 is the root. 어떤 경로라고? 똑같이 through which 나왔네, 그치? 아까처럼 똑같이 이해해주면 돼. 아, 관계부사니까 뒷문장 완전하겠구나. 어떤 루트냐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거야. 가장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길이 있대. 뭐와 같이? Like waves that travel from the air 하면은 자, 공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웨이브, 파장? 공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파장. 근데 뭐를 통해서? Through the outer, 바깥에, 그리고 middle,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an inner ear, 그 내부에 있는 그 귀. 그래서 외이도, 중이도, 내이도라는 말 들어봤어? 그거를 통해서 이제 공기로부터 이동을 하는 파장과 같이 우리가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인 거 두 개만 봐볼게. 우리 지금 이것이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개 중에서 내가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해. 두 개 중에서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하나는 잠깐만 다시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이제 두 개 중에서 내가 언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 언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이라고 써줘야 돼. 원. 두 개 중에서 처음에 하나 소개할 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끝났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일 때는 덜을 붙여줘야 돼. 덜을 붙여주고 원이랑은 다른 거니까 other를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내가 소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주어를 one, the other 세트로 써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본문에 한번 봐보자. 자, 그래서 one 나왔네, 그치? 하나는 경로다. 다 했어? 응. 그 듣기 몇 개 맞았어?
내일 들었어? 더 열심히 해보자. 내일 보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응. 그 다음에는 웨이브스를 수식해주는 대절인데 여기 이제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 그치. 뭐가 없지? 주어가 없어.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 다음에 수일치를 웨이브스에다 해줬기 때문에 웨이브스 복수잖아. 그래서 트래블스가 아니라 트래블이라는 복수동사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2번 보자. 그러나 because our vocal cord 자 그러나 우리의 보컬 코드는 이제 성대라고 하는데 성대가 바이브레이트가 진동하다지. 우리의 이제 성대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 진동하냐면 when we speak 우리가 말을 할 때 진동을 하기 때문에 there is 뭐가 있냐면 a second internal pass 두 번째 내부의 경로가 있습니다. 아까는 첫 번째 경로 설명해줬지, 그치? 우리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이도, 내이도, 중이도를 통해서 공기로부터 이동하는 그 파장과 같은 외부의 소리를 인식하는 경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부의 경로가 있대. 그래서 진동, vibrations 진동은 are conducted conduct는 전달하다는 뜻이야. 근데 수동태 진동이 전달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through our bones 우리의 그 뼈를 통해서 진동이 되는 거야. 우리 진동이 우리의 뼈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진동이 이제 전달이 된 다음에 stimulate 자극하는 거야.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거야. 진동이니까 우리의 몸속을 통해 흐르고 뼈를 통해 이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그 내부에 있는 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지. 자, lower frequencies. 자, 낮은 주파수. 더 낮은 주파수가 are emphasized. emphasize가 무슨 뜻이야? 그치. 낮은 주파수가 강조가 되어진대. along this pathway. 이러한 경로에서. 지금 높은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가 이러한 그 inner ears. 여기 경로에서 더 강조가 되어지네. That makes. 그래서 그것이 더 낮은 주파수가 더 이제 강조가 된다는 앞 내용을 대수로 표현한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이 makes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sound deeper and richer 하면은 더 깊고 더 풍부하게 들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있어서 뭐보다 than it may sound to other people 하면은 네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녹음한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지?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이톤이지 않았어? 쌤은 진짜 그게 느꼈거든. 그래서 약간 목소리 톤이 되게 낮은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하이톤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내부에는 진동이 울려. 근데 진동이 낮은 주파수가 더 강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목소리에는 높은 주파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낮은 주파수가 더 우리 몸에는 강조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더 이제 우리 목소리가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는 거지, 실제보다. 근데 남들은 내 목소리의 진동을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도 잘 들리기 때문에 남들은 조금 더 이제 하이톤으로 들리는 거지, 남들에게는.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 문법적인 것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make가 사역동사로 나왔어.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근데 make만 있는 게 아니지. 뭐도 있을까? 그치, have, let까지 있어. 자, 그런데 이 사역동사의 특징은 뒤에 보어가 어때야 되지? 뒤에 보어가 동사 원형이어야 돼. 알겠지? 물론 목적어가 능동일 때 이 보어라는 거는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건데 너의 목소리 입장에서 들리는 거지. 그리고 이거 감각동사지. 감각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의 목소리가 사운드 이거 지금 동사 원형이야. 더 깊고 풍부하게 너에게 들리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진동이 낮은 주파수가 더 강조가 되니까.
뭐보다? 너의 목소리가 실제로 타인에게 들리는 것보다.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것은 your voice를 얘기하는 거야. 너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게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았네, 그치? 그러고 이제 우리 서론본론 결론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당신의 목소리는 녹음에서는 억양이 더 강조되고 더 높게 들리는 거. 내가 예상했던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으로 들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데 두 가지 경로가 있어. 첫 번째는 웨이, 중이, 네이를 통해서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대와 뼈와 이제 네이를 울리는 진동이 이제 울리게 하는 본인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가 있어. 그래서 이래서 이제 낮은 주파수가 더 강조가 되니까 내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게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응. 제 귀로 듣는 거예요? 맞아. 이거는 내가 외부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 외부의 소리는 근데 내 목소리는 내부의 소리잖아. 그래서 외부 소리를 인지하는 거니까 내가 남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또 이 방법 말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는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근데 진동은 낮은 주파수가 더 강조가 돼서 그래서 내 목소리는 더 특히나 이제 낮게 들리는 거야. 알지? 여기 완전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남의 목소리 듣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내 목소리 듣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결론이 그래서 그냥 내 목소리가 왜 실제와 다르게 들릴까? 그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게 들린다. 차이가 있다. 실제로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거는 외부 소리잖아. 라디오래. 그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는 이제 외부의 소리가 된 거잖아. 그거는 객관적으로 듣는 거야. 1번의 경로로. 근데 지금 내가 내는 목소리는 두 번째 경로로 이제 듣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지. 마지막 38번. 이거는 일단은 상사성과 상동성 이거의 개념을 알아야 돼. 일단 국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상사성은 비슷한 거. 그리고 상동성은 이제 같은 건데 그 상사성 미리 이제 설명하자. 이거는 서론 이거 여기 앞에 거 좀 여기 앞부분만 좀 설명을 해줄게. 한글로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 상사 유사성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상사 형질과 상동 형질이 있거든. 근데 상사 형질은 기능은 공통돼 있으나 조상이 달라. 알겠지? 기능은 같아. 어떤 이제 신체 일부가 있잖아. 그것의 기능이 다른 동물들과 이제 같은데 근데 조상이 다른 거야. 그리고 실제로 기능은 같지만 동일한 기관인 건 아니야. 예시로 이제 새와 벌의 날개를 들 수 있는 거지. 기능은 나는 거잖아, 그치? 날기 위한 이제 날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동일한 기관이 아니라네. 그리고 얘네 조상이 다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상동형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공통의 조상이 있어. 공통의 조상. 공통의 조상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였어. 그리고 동일한 기관이긴 해. 공통된 기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공통된 구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막 상동 연습할 때 그 상동이 그런 걸 수도 있어. 쌤이 사실 과학을 몰라가지고. 쌤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 안 했거든. 아마 그럴 것 같긴 해. 그 상동 염색체도 뭐가 비슷한 염색체야? 네. 그렇다면 같을 거야. 그래서 먼저 이거는 한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영어 해석하면 돼. 그래서 상사는 특징이 뭐다? 기능은 공통되어 있다. 하지만 조상이 다르다. 그리고 기관은 같지 않다. 그리고 상동형질은 공통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상은 공통이야. 그 다음에 기관도 동일해. 그래서 이제 상사와 상동의 차이를 좀 한글로 먼저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1번부터 한번 읽어보자. 네모칸 밑에 biologist 생물학자. 생물학자는 distinguish, 구별합니다. 무엇을?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합니다. 그 두 종류의 유사성이 상사형질과 상동형질이야. 그래서 첫 번째 상사형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상사형질이 영어로 analogous라고 한대. 닮은 특징은 뭐냐면은 대절이라는 거지. 닮은 특징은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은 that
have a common function. 동일한 기능은 있으나 하지만 arose가 이제 arise의 과거형이거든. 생기다, 발생하다.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on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하면은 그 진화라는 나무의 다른 뿌리에서 발생했대.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야? 조상이 다르다는 소리지, 그치? 다른 뿌리에서 자랐다는 거는 조상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조상이 다르대. 동일한 기능은 갖고 있으나 조상이 다르고, 그 조상이 다른 그런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 대절이 원스를 1차적으로 수식해주고 있어. 원스는 have의 수위치를 맞춰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닮은 특징이 또 뭐냐면 are 어디에 있어? in an important sense. 자, 중요한 부분에 있다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not the same organ. 같은 기관에서 자란 게 아니네, 그치? 그러니까 기능은 같아. 근데 조상도 다르고 기관도 달라. 알겠지? 그게 바로 상사형질의 특징인 거야. 자, 기능은 같으나 그 외의 건 다 다른 거야. 조상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고. 그거의 예시는 새의 날개 있어. 새의 날개. 그리고 벌의 날개. 그거는 are both 둘 다 뭐냐면 사용이 되어져. 날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 그리고 are similar 비슷하대. 뭐가 비슷하냐면은 in some ways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식으로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병렬 구조 동사의 병렬 구조가 are 이렇게 두 개 나왔고 주어는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 해가지고 이제 복수 주어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날기 위해서 날개가 사용이 되어지니까 기능은 같지. 자, 뭐 때문에 anything used for flight 날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anything 어떠한 것도 날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것도 has to be built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지. 어디서? in those ways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날개라는 게 날기 위해서는 그 새와 벌의 그 날개처럼 만들어져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러나 they arose 그들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날개는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어떻게 발생했냐면은 별개로 발생을 한 거야. 자, 뭐하는 별개로? in evolution 진화와는 별개로 발생을 한 거지. 자, 그리고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아무것도 없냐면 in common 공통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공통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상으로는 beyond 뭐 이상으로는 그들의 날기 위한 용도 그 이상으로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만 공통되는 거야. 이게 새의 날개, 벌의 날개는 그 날기 위한 그 기능만 비슷한 거고 조상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기관도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런 얘기. 자, 문법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이게 지금 3분 문장이 또 5줄이야.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 because 절의 주어 동사 이렇게 있네, 그치? 날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것. 지금 이게 여기서 used가 앞에 있는 anything을 수식해 주는 거야. 날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지, 그치?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돼. 이런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 비주얼처럼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는 진화와는 별개로 생겨났어. 그러니까 조상이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날기 위한 그들의 용도를 넘어서는 어떤 공통점도 없다는 거지. 기능만 같다. 그 다음에 3번 문장 위로 올라가서 네모칸 한번 봐볼게. 이제는 상동형질에 대해서 볼 거야. 상동형질. 이거는 영어로 호몰로구스라고 하는 거야. 호몰로구스 트레이트는 in contrast 반면에 may 아마도 아니면은 아마도 아닐 거래. 아마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아마도 가지거나 아니면 아마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무엇을? 공통된 기능을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they descended 그들은 내려왔어 라는 거는 그들은 물려받았던 소리야. 자, 뭐로부터 물려받았냐면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야. 조상이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enhance 자, 그래서 어쨌다? 그래서 have 가지고 있어 몇몇의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어떤 구조? That indicates
보여주는 구조. 무엇을? They are being the same organ. 그들이 이제 같은 기관임을 보여주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organ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뭐 기관, 몸속 기관, 뭐 내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은 structure라는 선행사를 이 대절이 순식해주고 있어.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는 주어가 없으니까 이 indicates는 앞에 있는 some common structure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수일치가 단수로 나온 거야. structures가 아니라 structure니까. 그래서 상동형질 정리를 해보면은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다. 세모 알겠지? 근데 조상도 같고 기관도 같다. 이거야.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 상동형질의 예시를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박쥐의 날개. 자, 박쥐의 날개와 그 다음에 말의 앞다리. 아까랑 좀 뜬금없네, 그치? 아까와는 다르게 날개와 다리를 비교하고 있네. 그래서 박쥐의 날개와 그 다음에 말의 앞다리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 아까 그랬잖아. 상동형질의 특징은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번에 든 예시는 기능이 안 같은 예시인 거지. 알겠지? 기능은 달라. 왜냐면 박쥐의 날개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날개에서 쓰는 거고 말의 앞다리는 달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기능은 다르나 그러나 they are 그들은 모두 all modification 변형이 된 거래.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거는 자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은 모두 이제 뭐가 변형이 된 거냐면은 of the from limb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하면은 이 모든 포유류 박쥐도 포유류인가? 포유류겠지? 박쥐 쥐니까 자, 그래서 모든 포유류라는 그 조상의 앞다리에 변형이 된 거라는 거야. 얘네들 그럼 조상이 같다는 소리잖아, 그치? 같은 조상에서 이렇게 뻗어나간 거야. 기능은 다를지라도. 자, as a result 그 결과 they share 그들은 공유합니다. non-functional trait 비기능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기능적인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알겠지? 비기능적 특성?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다 했잖아. 여기서는 안 같은 예시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를 비기능적 특성을 공유한다라고 표현한 거야. 자, 뭐와 같이? 자, like the number of bones. 자, 뼈의 개수와 같이. 아니면은 그들이 뼈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방식과 같이. 그런 비기능적 그 특성을 공유한다는 거야. 왜냐면 조상은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이야. To distinguish analogs. analogy가 아까 상사성이라고 했지, 그치? 상사성. 기능만 갖고 다 다른 거. 그 다음에 homology는 상동성. 기능은 세모. 그리고 다 같은 거. 그 외에는 다 같은 거. 그래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야. 상사성을 상동성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distinguish A from B라고 하면은 A를 B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뜻이야. 자, 상사성을 상동성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종종 봅니다. 전반적인 구조를 봅니다. 전반적인 구조를. 자, 무슨 그 기관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는 거야. 딱 하나 기능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본다는 거지. 자,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은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성부터 이제 그 집중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성부터 집중을 하고 점점 더 이제 더 뻗어나가가지고 얘가 이제 상사성이 있는지 이 동물이 아니면 상동성이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상사성과 상동성의 차이만 구별하면은 그래도 좀 쉽게 읽힐 것 같아. 자, 상사형질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기능은 같으나 조상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다. 예를 들면 새와 벌의 날개로 예시를 들어줬고 상동형질은 공통된 기능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조상 같고 기관 같다. 예를 들면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 뜬금없어 보이지만 얘네들은 조상이 같대. 포유류로서. 그래서 얘네들은 비기능적인 형질을 공유한다라는 거야. 기능을 넘어서는 그러면 조상이 같다거나 아니면 구조가 같다거나. 그래서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가장 쓸모없는 특성에 집중을 먼저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상사성과 상동성의 차이점을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예시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마무리가 된 거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알겠지? 질문. 근데 가장 쓰임이 없는 음. 뜻을 집중하는 게 무슨 말이야? 왜냐면 쓰임이 있는 쌤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쓰임이 있는 부분부터 집중을 하면 얘네들은 이제 새와 벌의 날개는 공통적인 기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사하고 그리고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그 쓰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일하지 않아.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릴까봐 가장 쓸모없는 기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분석을 해야 알고 보니까 얘네가 이제 그 비주얼적으로 다르고 기능은 달라도 조성이 같구나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어서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렇게 마치.